자, 2월 3일 주간 배구랑 주간 농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서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들 한번 보자면, NBA는 일단 주력 올킬 할 수 있었는데 샬럿 오버가 안 떠서 한 조합 가져갔고, 제가 어제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생역배가 2개 이상 뜰 거라고 했잖아요. 생역배 2개가 떴어. 멤피스랑 필라델피아가 생역배가 떴고, 인디애나와 뉴올리언즈는 프레만 떴습니다. 역시 제가 역배 사이드로 보긴 했는데, 전 내심 4개 다 역배가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NBA는 분석 자체는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더군다나 멤피스는 제가 역배를 확실히 봤고, 미네소타의 랜들과 에드워즈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멤피스를 본다고 했습니다. 나왔는데도 멤피스가 역배를 했고 점수 꽤 났죠. 그리고 이제 멤피스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특히 알다마나 이디 그리고 피펜 클라크 정도까지는 팀 전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얘들까지 한 명씩 돌아오면 정말 괜찮은 팀이 될 거예요. 뎁스가 두터워지고, 이번에 지금 타이제롬 작년에 올 시즌에 트레이드에 와가지고 지금 2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부상 복귀하고 엄청 잘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진짜 피펜이나 이디나 알다마 애들 좀 뛰었었고, 클라카에 들어오면 저는 멤피스 전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4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4강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한 팀입니다.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축구는 제가 어제 역배를 많이 봤어요. 축구도 번리 역배 사고 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제 설레발침 제 모습을 진짜 내 아가리를 꼬매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근하게 썬더랜드가 무혈익승했죠. 근데 왜 번리를 그렇게 꽂혀가지고 미치겠습니다. 괜히 번리에 꽂혀가지고. 오늘 축구만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축구 맞춰봅시다. 우선 주간부터 맞추는 걸로 하고 주간 방송 시작해봅시다. 짜잔. 자, 오늘 LG와 KT 경기입니다. 자, 배당은 LG가 정배당인데 지금 배당이 LG가 살짝 상승이고 KT가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도 LG가 정배당이에요. 요거 KT에 지금 포인트 가드가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인 강성욱과 이제 노장 김서전 복귀했죠. 김서전도 복귀했는데 살짝 턴오버도 있었지만 역시 본인 일단 가다가 있으니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말아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이제 2번째 경기니까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카드가 2명이 있으면 좋아요. 일단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는데, 문경은 감독이 빨리 템포 빠르게 할 때는 김선영을 쓰고, 그리고 세팅된 상태에서 할 때는 핸들러 역할은 강선욱을 쓰기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하던데, 같이 뛰어도 전혀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 KT가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치업에서는 사이즈 차이에서는 밀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찬스 메이킹 하는 거에서는 KT가 오히려 좀 더 앞서지 않겠나? 평균적으로 앞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팅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나고, 최근 팩토도 77대 77 동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KT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제 계산상 154가 나오는데 기준점이 150이에요. 충분히 뭐 KT도 실점이 좀 있을 거예요. LG가 뭐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은 아니지만 매치업상 매치업 사이즈상 우위이기 때문에 LG도 점수 좀 낼 거고, KT도 쉬는 구간 없이 포인트 가드들이 열심히 달리면 충분히 점수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KT 프렌의 오버 좋아 보입니다. 특히 그 강성욱은 그 옛날 그 강동희 아들이잖아요. 얼굴도 살짝 닮았어요. 근데 강성욱이 좀 더 세련되게 좀 날씬하던데 플레이 하는 게 진짜 자기 아버지랑 비슷해요. 보면은 그 강동희가 과감하게 3점 때릴 때 때렸습니다. 그리고 3점 그 궤적이 탄도 자체가 강동이 되게 높았거든요. 보물선이. 근데 강성욱이 똑같이 3점 탄도를 자기 아버지처럼 쏘더라고요. 키도 그렇게 안 큰데 팔이 길고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플레이 하는 게.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 아마 롱런 하지 싶습니다. 강성욱은. 자, 다음 경기 이제 배구죠. 봅시다. 삼성화재와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은 일단 정지석이 복귀했고, 직전 경기에 복귀해가지고 힘들게 어쨌든 3대2로 이겼어요. 정지석이 복귀한 경기에서. 저는 이 경기 대한항공의 마헨 할 줄 알았는데 일반승밖에 못했어요. 상대는 KB였고, 최근에 KB 괜찮잖아. KB 상대로 일반승을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정지석이 간만에 복귀하다 보니까 리시브도 뭐 38% 정도? 뭐 다른 선수는 좋죠. 좋은데 본인 평균보다 살짝 못 받았고, 공격 성공률도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4쿼터 5쿼터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이제 복귀 두 번째 경기니까 또 상대가 삼성화재이니만큼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리시브, 세팅, 블락, 디그, 서브, 그리고 아포지, 스파이커까지 모든 지표가 대한항공이 앞섭니다. 삼성화재는 4연패 중이고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복귀를 했고, 그래서 삼성화재를 볼 수 있는 면은 홈이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올 시즌 뭐 4번 해가지고 직전 경기만 대한항공한테 3대2로 정지석 빠진 대한항공한테 3대2로 삼성화재가 한번 이겼고, 뭐 정지석이 있었을 때는 3대1, 3대0, 3대1 전부 다 마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아마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죠? 다만 마헨을 갈 건지 언오버를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헨이 2.5 마헨이에요. 1.5가 없습니다. 2.5 마헨이고,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화재가 최근에 한 세트씩은 잡아내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이 경기 뭐 간다면 배당 대비 2.5 마인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정지석 복귀했기 때문에 떨리긴 하지만 2.5 마인 괜찮아 보이고, 언더 오버는 177.5에요. 확실히 나중에 4세트 가면 오버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삼성화재가 리시브랑 세팅 자체가 잘 안되는 팀이기 때문에 4세트 간다고 해도 언더가 뜰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오버는 언더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대한항공 2.5 마헨보다는 확실히 언더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삼성화재 언더에 대한항공 2.5 마헨 쪽으로 추천드리고, 다음 도로공사와 정관장. 자, 뭐 정관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총체적 난국입니다. 리시브 세트 꼴찌고 블락만 그나마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아웃됐어요. 2월 한 중순 넘어야지 나온다고 하던데, 얘 없이 직전 경기도 현대건설한테 3대0으로 졌습니다. 이번에 어떨까요? 상대는 도로공사 1팀이죠.
도로공사 1팀이고 올 시즌에 도로공사 상대로 직전 경기 잡았어요. 3대 0으로 1월 1일날. 그래서 얘들 잡으면서 이번 연도에 좀 잘하려나 이런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뭐 리시브가 안되는 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고 계속해서 지금 6연패 중이에요. 오늘 어떨까요?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에서 쟤들이 4라운드 동안 도로공사가 리시브 효율이 42%인가 43%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에서 도로공사가 리시브 효율이 그대로 나온다면 직전 경기도 이길 거라고 했는데 직전 경기에 기적같이 도로공사 리시브 효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3대 0으로 졌어요. 역시 배구는 리시브예요. 리시브가 안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오늘 도로공사가 리시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리시브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1위잖아. 정관장은 리시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아마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정관장이 최근 6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3라운드 때보다는 기본적으로 리시브 효율이 조금 나와요. 20%대는 대부분 넘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막 10%대 찍고 막 8% 찍고 할 때 있었는데 최근 6연패를 당하면서 조금 리시브가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20% 중반대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팀에 비해서 낮은 건데 어쨌든 자네테가 빠진 거는 공격 쪽에서 좀 큰 손실이긴 하지만 직전에 4라운드에서 도로공사를 잡을 때 이때 누가 잘했었냐면 박혜민이 잘했어요. 제가 박혜민 되게 욕하는데 박혜민이 이때 공격 성공률 61.9% 그 정도 찍어줬어요. 리시브는 얘도 23.6%밖에 못 찍었습니다. 근데 공격력을 61.9% 찍어주니까 박혜민이 이길 수 있었어요. 이때 자대태는 40%밖에 못 찍었습니다. 40%라면 국내 선수가 웬만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도 아마 뭐 자네테 이선우, 박혜민, 인구씨가 나왔다가 뭐 곽선옥이 수비가 괜찮냐 걔가 한 번씩 돌려가면서 아웃사이드 막 갈 건데 이번 경기 도로공사가 3대 0으로 이길까요? 이길 수 있을까? 도로공사가? 얘들도 마헨이 2.5에요. 지금 마헨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헨이 1.63이고 언더가 1.69에요. 그죠? 요거 마헨을 갈 바야는 언더를 가는 게 더 이득입니다. 배당 자체가 역 언더가 없다고 계산하면은. 그죠? 어차피 3대 0으로 이기면 도로공사가 언더 뜰 거예요. 기준점이 145.5에요 145.5라면 3대 0으로 끝났을 때 145.5가 뜨려면 뭐 지는 팀이 20점씩 못 맞히고 1, 2세트를 한 세트를 듀스를 가야 돼. 듀스도 근데 26대 24 듀스를 가면 안 되고 29대 27 나와야지 저 정도 145.5를 넘을 수가 있어요. 힘들겠죠. 4세트 가지 않는 이상 요거는 오버가 뜨기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갈 거는 언더를 가느냐, 그죠? 언더를 갈지 대전 정관장 프렌을 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언더일지 대전 정관장 프렌일지. 둘 중에 뭐 두 개 다 가겠다, 조합 두 개 간다. 만약에 대전 정관장 프렌 가고 도로공사 언더 간다, 그럼 둘 중에 한 개는 맞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두 개 다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도로공사 언더 가면서 대전 정관장 프랭 주는 그런 BJ들 있죠. 그 사기꾼들입니다. 오늘은 언더를 가든지 대전 정관장 프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를 따로따로 간다, 다른 조합으로, 그럼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무조건 틀릴 겁니다. 역 언더가 뜨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VA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당첨률 올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대전정관장이 한 세트 정도 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트 정도는. 이 경기 뭐 대전정관장 프렌 쪽을 봅니다. 프렌 보고 언더 오버는 오버가 맞지 않나? 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렌과 오버 중에 간다면 배당이 0.08 더 높은 대전정관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대전정관장 프렌과 도로공사 언더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마 대전정관장이 역수입할 가능성은 없잖아, 그죠? 대전정관이 역수입 3대0으로 이기면은 그거는 양립할 수 있어. 근데 대전정관장이 용병 없이 저 리시브 수준으로 3대0으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